반갑습니다. 이 휴젤이 모에딕톡스와 32개월이라는 긴 소송 끝에서 결국 승소를 했지만 현재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. 이제 휴젤 같은 경우 앞으로 이런 전망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미래가 밝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 핵심은 미국의 외형 성장과 이를 함께 뒷받쳐줄 이 휴젤의 이 밴들링 전략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이제 주가가 현재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을 정할 이 3분기 실적 발표 날짜와 현재 주가가 이 기대한 만큼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슈를 좀 우리가 함께 보시면 우리가 이 최종 결과 정말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. 그만큼 이제 휴젤 주주님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고 또 32개월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서 좀 결국 승소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기적인 전망이나 아니면 이 소송금 관련해서 좀 이 모멘텀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요.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는 정말 많은 말들이 많죠. 뭐 이제 기대치를 미리 선반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증시 특징인 이제 국내 증시 특징이 이제 K세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흔들리기보다는 이 슈젤의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보툴리눔 톡신, 이 보톡스 같은 경우 앞으로의 이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비만약 최근에 굉장히 핫했잖아요. 이 GLP-1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잖아요. 근데 이제 살이 또 빠지게 되면 막 처진단 말이에요. 얼굴 같은 경우도 좀 처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보톡스와 필러 매출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현재 이 국내에도 이제 위고비 좀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핫한데요. 한국에도 상륙하게 될 시 이 국내 보톡스 기업들의 이 매출, 이 수요 자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과 또 최근에 이 위고비가 중국에 대해서 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모멘텀이 굉장히 커졌어요. 또 이제 이 휴젤 같은 경우 중국에 또 이 톡신 관련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향 매출도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10월 1일부터 이 10일까지의 이 잠정치가 나왔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잠정치 같은 경우 약 60억 3,223만 정도가 나왔고 중국향으로 봤을 때 년 대비해서 27.8%와 그리고 월 대비해서 129.7%나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. 이 최근에 이 중국이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요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과 또 현재 이 중국에 명절이 있었잖아요. 그만큼 현재 이 휴젤에 대한 이 중국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, 캐나다 관련해서 이 톡신을 좀 보시면 이제 대용제약하고 휴젤이 합쳐진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연 대비해서 마이너스 2.7% 감소를 했고 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5.7%를 감소를 했어요. 그럼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또 현재 장기적으로 또 내다 봤을 때 현재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기서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아직 이 휴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도 추가적인 이 상승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보톡스 관련해서는 글로벌 매출 1위가 바로 이 에브비라는 기업이었습니다. 이제 에브비의 이 점유율 자체가 기존 이제 70% 이상 정도 됐어요. 하지만 현재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0%인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왜 하락을 했냐? 바로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과 그리고 이제 에브비의 이런 톡신 관련해서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현재 많은 이 세컨드 기업들이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FB 같은 경우 점유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세컨 브랜드의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. 왜냐? 이
영업 마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휴젤 또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. 그래서 우리가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현재 6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8%로 성장해서 이제 100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 약 13조 규모나 커질 전망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톡신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. 왜 이렇게 더 높게 보고 있냐? 바로 이 SNS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미모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꾸민비라고 하죠. 이 꾸민비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,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만 관련해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, 또 이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톡신 관련이 좀 긍정적인 전망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휴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진출을 했고 또 중국 관련해서도 잘 진출을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중국형 매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번에 이 소송 리스크 해제로 인해서 이 레비토 죄송합니다. 레티보죠. 제가 잘못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레티보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.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올해 허가가 나온 만큼 아직 이 레티보의 성장성을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요소가 있는데 과연 이 내년부터 이 레티보가 정말 점유율을 사로잡고 이 추가적으로 이 휴젤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를 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휴젤이 FDA 승인을 받고 여기서 올해 2월에 진출을 한 만큼 이 매출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슈를 좀 보시는 게 이제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또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시 또 돈을 막 풀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 톡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커지게 될 시 이 휴젤의 이런 실적이나 아니면 밸류 자체가 또 상향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번들링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현재 이 미국 매출을 좀 진행을 한 기업이 이제 국내로 봤을 때 이 대용 제약하고 휴젤밖에 없다. 이 두 겹밖에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이 번들링 전략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매출 품목을 봤을 때 현재 휴재 같은 경우는 휴재 같은 경우 이 톡신에 대한 비중만 높은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필러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 톡신하고 필러 자체가 현재 이 피부과에서 1, 2위를 좀 앞두고 있는 이런 다투고 있는 이제 의약품인데요. 저는 좀 맞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 여성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이 이 보톡스와 필러를 같이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이 이제 번들링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이 번들링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기업이 여러 개의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이제 종속하게 되는 거죠. 우리의 브랜드에 좀 종속하게 하는 또 이런 할인된 가격에 우리의 브랜드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번들링 전략이 굉장히 좀 유용한 이유가 뭐 인기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묶어서 여기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인기 없는 제품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제품 같이 함께 묶어가지고 좀 이제 재고가 남지 않게 이런 부분에서 떨이 처리를 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대용 제약의 파트너사인 이 에볼루스 같은 경우 아직 이 필러 제품이 없기 때문에 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 이 보톡스와 필러 관련해서도 모두 다 갖췄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이 메디컬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 코스메틱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화장품에 대한 이 사업 성장 속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대용 제약이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해서 법적인 리스크가 끝났지만 아직 이 국내 매출 리스크가 끝났고 내년부터 좀 결론이 나올 건데요. 휴질 같은 경우 여기서 좀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또 제가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 왜 또 예시를 한 가지 더 드냐면 이때 당시 대용 제약의 혐의가 인정되어서 약 3,500만 달러의 이
합의금과 로열티를 받았고 또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이 에볼루스의 주식까지 받아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슈젤이 이 메디톡스로부터 합의금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또 향상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슈젤 같은 경우 어제도 반납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속상하다, 마음이 아파다 싶었는데 오늘은 결국 이 승소를 하면서 좀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밀려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밀리느냐 이런 요소를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슈젤 같은 경우 현재 이 밸류 자체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PER도 34고 PBR도 약 3.4인데요. 이런 부분에서 밸류 자체가 좀 늦게 측정이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시장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높은 밸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려면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줘야 이 휴젤에 대한 이 밸류가 높은 부분은 당연하고 이런 부분에서 PER과 PBR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미국형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되는 것은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언제 나오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날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월 11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어닝을 내주어야 현재 이 휴젤에 대한 기대치가 더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좀 이런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휴젤이 여기서 이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을 주주 가치를 제고하게 될 시 여기서 또 기대감으로 또 현재 이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날짜가 무조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우리가 이제 수급 방면을 보시면 외국인의 지속적인 이탈과 기관도 어제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탈이 나왔다는 거예요. 연기금도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물량을 좀 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역사를 아셔야겠죠.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로만 예시를 들어볼게요. 현재 유한양행도 최근에 이 랭나자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나 싶었지만 이렇게 케이세론이 나왔다는 겁니다. 좋은 이슈에도 이미리 기대치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휴젤 또한 현재 어제 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냈기 때문에 이런 세론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 받아 먹거나 아니면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21선과 60일선도 이격도가 굉장히 좁혀졌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제일 중요한 것은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과거에도 121선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잘 받아준 만큼 현재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휴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